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양원이나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 말고도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찾으신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실버 케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릴 예정이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2세 김순자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납니다. 40년 넘게 살아오신 집의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고 계시던 모습이었죠. 허리는 많이 굽으셨고 관절염 때문에 걸음도 많이 불편해 보이셨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추억이 가득한 이 집에서 혼자 살고 계셨는데 이제는 장보기, 밥하기, 빨래하기 같은 일상적인 일들이 하나둘씩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딸은 어머니가 걱정됐나 봅니다. 어머니, 이제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직장 때문에 자주 찾아뵙기도 어렵고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고 해요. 할머니도 이제는 요양원에 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냉정했습니다. 시설이 좋은 요양원은 한 달에 300만 원이 넘었고 저렴한 곳은 시설이 열악하거나 평판이 좋지 않았거든요. 평생 모아두신 돈으로는 2년도 버티기 힘들었고 자녀들에게 매달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오랜 이웃을 만나게 되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박명숙 할머니였죠. 두 분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순자 할머니가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대요. 요양원이요? 잠깐만요. 제가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명숙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2년 전 똑같이 요양원을 고민하다가 전혀 다른 선택을 하셨고 덕분에 지금도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결이 뭔가요? 순자 할머니의 눈이 반짝이셨다고 합니다. 명숙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젊은 부부와 협력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집 아이들 돌봐주고 그 대신 그 집 며느리가 저희 집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그래요. 돈으로 치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들지만 요양원 비용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잖아요. 처음에 순자 할머니는 의아해하셨대요.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되셨던 거죠. 하지만 명숙 할머니의 다음 말씀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게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그 집 아이들이 저를 할머니처럼 따르고 저도 친손주처럼 예뻐해요. 무엇보다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말을 듣고 순자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동안 요양원에 가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런 방식이 정말 가능할까요? 과연 순자 할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명숙 할머니는 이어서 자신의 경험을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많이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맺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용기를 내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명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죠. 아파트 관리실에서 일하는 분의 소개로 301호에 사는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 그때는 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때 왜 그렇게 걱정했나 싶을 정도예요. 순자 할머니는 궁금해하셨대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어린이집 하원 시간과 퇴근 시간 사이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대요. 저는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3시간만 아이를 봐주는 것으로 시작했죠. 명숙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들은 외로움을, 젊은 부부는 육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니 말이죠. 그런데 정말 잘 풀리나요? 순자 할머니가 여전히 걱정스러운 듯 물으셨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게 순조롭진 않았어요. 서로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끈끈한 관계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 집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저한테 먼저 와서 이야기할 정도예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명숙 할머니가 들려주신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요양원은 보통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지만 이런 방식은 5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게다가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자유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죠.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진 않으세요? 순자 할머니의 물음에 명숙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활력을 얻어요. 아이와 함께 있으면 저절로 웃게 되고 움직이게 되거든요. 관절염도 있지만 아이와 놀아주다 보면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신 걸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명숙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죠. 저는 그 집 사정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 부부도 제 상황을 배려해줘요. 예를 들어 제가 병원에 가야 할 때는 미리 이야기하면 시간을 조정해 주시고 순자 할머니는 이제 진지하게 이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임이 보였어요. 저는 나이가 더 많은데 할 수 있을까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나이대가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어요. 인생의 지혜도 있고 무엇보다 조급해하지 않고 아이들의 페이스에 맞춰줄 수 있잖아요. 젊은 부모들은 바쁘다 보니 그게 어렵더라고요. 명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현대 사회가 놓치고 있던 소중한 가치가 담겨 있었죠. 세대 간의 단절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요양원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명숙 할머니와의 대화 이후 순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딛기로 하셨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을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506호에 사는 젊은 부부가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아파트 관리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맞벌이 부부와 초등학교 1학년인 그들의 딸이었죠.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는 어린 소녀를 보자마자 순자 할머니는 왠지 모를 친근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기에 순자 할머니는 일주일 정도의 시험 기간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잠시 돌봐주는 것으로 시작하기로 했죠. 처음에는 긴장도 되고 걱정도 많았지만 그런 불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순자 할머니를 금세 따르기 시작했고 매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간식도 챙겨주며 점점 더 큰 보람을 느끼셨습니다. 특히 아이가 학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때면 마치 친손녀의 일처럼 기뻐하셨죠. 한 달이 지나고 부부는 순자 할머니께 정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매일 오후에 아이를 돌봐주는 대신 아내가 아침 저녁으로 할머니 집 청소와 식사 준비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월 50만 원의 사례비도 지급하기로 했죠. 처음에는 돈을 받는 것이 미안했지만 부부의 진심 어린 설득에 할머니도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새로운 생활은 순자 할머니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전에는 적막하기만 했던 집안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다정한 인사소리가 들리고
저녁이면 맛있는 반찬 냄새가 집 안에 가득했죠. 주말에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TV만 보며 무료하게 보내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가끔 그 가족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간단한 외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명절에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께 세배를 하러 오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작은 선물을 건네며 함께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모든 게 처음부터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서로의 생활 방식 차이로 인해 작은 마찰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의 간식과 교육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릴 때면 서로 조심스러워지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순간들조차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진심으로 상대방을 걱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부부는 할머니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했고 할머니는 그들의 바쁜 일상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밝게 자라나는 아이가 있었죠. 이제 순자 할머니에게 이들은 단순한 이웃이 아닌 또 다른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순자 할머니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있기 마련이죠. 처음 겪게 된 어려움은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아이를 돌보려 하셨고 젊은 부부는 현대적인 교육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특히 간식 문제를 두고 의견 차이가 있었죠. 할머니는 아이에게 사랑을 듬뿍 담아 과자와 음료수를 사주고 싶어 하셨지만 부모는 건강을 위해 당분과 첨가물이 많은 간식을 제한하길 원했습니다. 이런 작은 갈등들이 쌓여갈 때쯤 명숙 할머니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한 대화가 중요하다고요. 순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부부와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중간점을 찾아갔습니다. 과일이나 견과류 같은 건강한 간식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상치 못했던 변화는 할머니의 건강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어났고 덕분에 관절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우울증 증상도 많이 호전되었다는 진단이 나왔죠. 의사 선생님은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사회활동이 노인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부부는 할머니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게 되었고 할머니는 젊은 세대의 새로운 양육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죠. 특히 아이는 이런 관계 속에서 더욱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학교 성적도 올랐고 정서적으로도 더욱 안정되어 갔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이제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에는 부부가 출근하기 전에 잠깐 들러 청소를 도와주고 오후에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녁에는 그날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함께 식사를 합니다. 주말이면 가끔 다 같이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장을 보러 가기도 했죠. 무엇보다 큰 변화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에 비하면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편안한 생활이 가능했고 자신의 집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매달 받는 50만 원의 사례비는 생활비로 충분했고 오히려 조금씩 저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값진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아이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는 기쁨, 가족 같은 이웃이 생긴 따뜻함,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 이런 것들이 순자 할머니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아파트의 다른 노인분들이 순자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요양원으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분들이었죠.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익숙한 길을 벗어나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파트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이웃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도 이런 생활 방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805호에 사시는 박할머니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시던 분이었는데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같은 아파트에 다른 젊은 부부와 비슷한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두 할머니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시도가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1103호 할머니의 경우처럼 서로의 성격이 맞지 않아 한 달 만에 관계가 끝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며 순자 할머니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필요에 의해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아파트 전체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서로 무관심했던 이웃들이 이제는 눈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장복이나 병원 동행을 도와주는 일도 생겼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직한 어르신들을 만났고 노인분들은 삶의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제 매주 한 번씩 아파트 노인회관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양원을 고민하는 다른 노인분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실제로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것이죠. 때로는 젊은 부부들도 찾아와 조심스레 상담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지역 사회의 관심도 끌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아파트의 사례를 노인복지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경제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이 보통 월 300만 원을 넘는 데에 비해 이런 방식은 5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은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었고, 젊은 부부들은 육아와 노인, 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의사는 우울증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진단했고,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활동량, 그리고 무엇보다 정서적 안정이 큰 도움이 된 것이었죠. 이제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요양원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의 손녀처럼 자라고 있고, 부부는 친자식처럼 할머니를 챙깁니다.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이런 관계야말로 현대 사회가 잃어가고 있던 진정한 이웃의 의미가 아닐까요? 할머니는 이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노후는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집벽에는 이제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학예회 때 예쁘게 차려입은 모습, 생일 파티에서 환하게 웃는 얼굴, 공원에서 함께 찍은 가족 사진까지. 그 사진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닌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처음 요양원을 고민하던 그때와 비교하면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 젊은 부부와 나누는 일상의 대화, 이웃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할머니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할머니 한 분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마치 하나의 큰 가족처럼 변화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육아의 부담을 덜고, 노인분들은 외로움에서 벗어나, 아이들은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이 아파트에서는 단 한 분도 요양원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때로는 세대 차이로 인한 작은 갈등도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이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일 수 있다고, 우리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요양원이라는 선택지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단지 그동안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춘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은 등불이 되었습니다. 노인과 젊은이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모습, 이웃이 이웃을 돌보며 만들어가는 따뜻한 공동체,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기적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어도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으며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노후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